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신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천억 원이 넘는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 차익 8천억 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환수한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합당하게 환수하는 것만큼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심혈을 기울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특정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던 개발이익 재투자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신설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금 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집니다.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 기준도 필요합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6인 이재명 지사와 GH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큰 재정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홍기원, 이규민, 이동주, 김남국 의원, 조정훈 의원, 김홍걸 의원 등 새로운 주거 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6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 의원들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 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 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주면 큰 재정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추가로 확대해주면 기본주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얼마 전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살게 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보거나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핵심 지역에 누구나 살 수 있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기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13일 기준 3,26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 실물 모형, 가상현실 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 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 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 공중보건의도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 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 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목욕탕에 대해서도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 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인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 의사 등 검체 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보건소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체 채취 인력 확충을 위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검체 채취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인력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요양, 정신병원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 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 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선제 검사 대상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 유행과 외국인 확진자 증가, 실내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유행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코로나19가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간의 방역 활동을 통해 다른 현장들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고 경험의 축적이 있었지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조례 공포 및 경기도 정체성과 미래 비전. 다음은 새로운 대표 상징물 공식 선포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반영하고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상징물이 16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사용된다. 경기도는 16일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규정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개발했으며 지난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새로운 대표 상징물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경기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을 활용했다. 왼쪽에 기역은 경기도의 경을 나타내며 하단의 우성향 이미지는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가운데 기역은 경기도의 길을 나타내며 하단의 우성향 이미지는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오른쪽에 디귿은 경기도의 도를 뜻하며 하단의 수평 이미지는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경기도를 의미한다. 초록색으로 표현한 기역, 디귿의 상단은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기역, 디귿의 하단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경기도를 나타낸다. 이는 지난 2005년 개발된 세계 속의 경기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시대의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16년 만에 교체한 것이다. 새로운 대표 상징물 조례 공포와 더불어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도기 개양식이 16일 도청 심관 국기개양대 앞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번 도기 개양식에서는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참석한 도민 대표 사인이 선포문을 낭독하고 도기 개양을 진행했다. 도민 대표 사인은 2020 경기도민상 수상자 강병호, 이충환 씨, 2020 경기도 외국인 SNS 기자단장 올가 씨, 2021 경기도 어린이 꿈나무 기자단 이소진 양으로 선정됐다. 도민 대표로 참여한 2021 경기도 어린이 꿈나무 기자단 이소진 양은 경기도의 정체성이 담긴 대표 상징물 도기 개양식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멋진 시간이었다며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경기도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친근한 대표 상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선포문을 낭독한 2020 경기도민상 수상자 강병호 씨는 새로운 대표 상징물이 담은 가치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됐다며 우리 모두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대표 상징물이 되도록 추후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 콘텐츠 담당관은 경기도의 미래 비전이 담긴 대표 상징물이 공식 선포된 만큼 앞으로 도민들이 대표 상징물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